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슈팅스탁 왕자의 게임. 안녕하세요. 진행의 11 MC 장유리나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 후반 예정된 미국의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짙어지면서 양 지수는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걸까요? 주르륵 밀려가는 모습이 오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 시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깊어만 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전망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여러분들 열어두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여러분들 전문가 이름을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나중에 저희 하단에 QR코드도 나갈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시고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노란 톡방 또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장 상황 분석실 코너 들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신호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두 분을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시간.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주평부터 우리 적풍 전문가님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이미 지난주 미국 증시 종료가 된 금요일 밤부터 대부분 이제 예측은 하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특이한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지만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었고 최근에 아시아에서 가장 좀 저평가됐다고 이제 분위기가 돌고 있는 홍콩 증시도 1%대에서 그쳤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는 뭐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이 좀 낙폭이 좀 크게 내려오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좀 많이 하락한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재 분위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우리 증시의 이제 신용잔고를 봤을 때 신용잔고가 조금 줄어가고 있었거든요. 19조 원, 18조 원 가나 그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오늘 같은 상황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단타로 나 조금 짧게 수익 내가지고 챙기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잠깐 수익 내려고 들어갔던 게 오히려 이제 확 밀려버리니까 대부분 손절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 내내 미국에서는 각종 크고 작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것들이 내일부터 미국 시간 내일부터 진행되는 FOMC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종료가 되면서 금리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시 반 정도에 이제 연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이나 돼서 그거를 만나게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미 연준의 발언과 실제 그 금리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미 연준이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무조건 다 했어요. 뭐 금리 어디까지 올리겠다 그러면은 항상 올려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 인상을 7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0.75%를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거고 뭐 1%대인 울트라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재앙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미 연준이 올리기로 한 수치가 뭐 4%인지 5%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 어차피 갈 거라면 이번에 빨리 올려버리는 게 차라리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트라 스텝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1%대까지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증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번에 그냥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다음번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시장도 되게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증시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좀 유독 많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아시아 증시는 어느 한 나라가 치고 가면은 또 며칠 뒤에 보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어느 나라가 좀 많이 하락하면은 며칠 뒤에 또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약간 키 맞추기 작업들을 항상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가 유독 떨어져 있는 거는 기회이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다시 정상화가 될 거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만 참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종목들이나 여러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일 수 있으니까 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잘 요 구간을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큰 태양이 뜨기 위해서는 검은 그림자가 더 짙게 깔리는 법인데 그런 의미로 차라리 좀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호주 전문가님은 그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반대로 좀 생각하시는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전에 증시 같은 경우가 좀 겁을 좀 이제 많이 집어 먹었나 싶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를 오늘 살펴보자면은 지금 일단 먼저 증시가 먼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나가 역시나가 그냥 이제 된 시장인데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억지로 악재를 좀 쥐어짜내는 느낌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지금 대만의 그 이제 최근에 상원의원이 이제 대만법을 이제 발의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면은 이제 미국도 군사적인 개입도 이제 뭐 불사하겠다 그런 게 나오면서 증시의 긴장감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근데 요즘 참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한 게 지난번에도 분명히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고 했고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던 것 같고 그 전주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계속해가지고 던져주는 겁니다. 증시에 이제 악재를 계속해가지고 넣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더 공포를 줘야겠다. 좀 이제 마치 이런 듯이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부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이제 악재가 이제 겹겹이 쌓이니까 이제 증시의 하락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뭐 종목이라기보다는 지수처럼 이제 취급을 하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40% 이상 빠졌을 때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은 충분히 뭐 용기 내도 되는 시장이니까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아무 종목이나 이제 담으시면 안 되겠죠. 나중에 나에게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은 이런 뭐 시장도 뭐 위기 없이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밀물하고 썰물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를 때는 정말 정신없게 올라요. 이쯤 되면 또 쉬어가겠지? 거기서 이제 더 올랐다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포트폴리오가 이제 중요한 장세이고요. 다만 뭐 금요일이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쉬어가는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만 좀 잘 버티자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좀 가지시면서 두 분의 의견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을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참 계속해서 그럼 우리 수익률과 순위가 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9월 16일 이주연 대표의 전략 종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바로 DY였습니다. 매수범위 살펴보시면 6,700원에서 6,9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250원, 손절가 라인 5,500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프 전문가 가격 전략을 좀 변경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 하니까 솔리드가 되겠네요. 기존에 5,200원이었는데 손절가를 4,700원으로 조금 더 낮췄다는 점 확인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전문가의 또 가격 전략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또 적풍 전문가님의 노을이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7,300원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좀 주가가 시장 여파 때문인지 그래도 좀 5%가량 좀 밀렸습니다. 지금 조금 주가는 노을을 보고 있지만요. 언젠간 좀 쨍하고 해뜨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그 방송상에서는 어쨌든 우리 수익률 대결이 이제 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주가 분위기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바닥에서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고 6월달 저점이랑 거의 근접한 가격대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그 금액대가 이제 이번에 월 초쯤에 잠깐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가나 싶었는데 좀 하락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뭐 쌍바닥이라는 표현도 쓰고 현재 지금 이 주가가 뭐 저점이라는 표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곧바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걸 보고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시겠지만 노란톡방을 따로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여러분들께 노을에 대한 전략들 그냥 매도했으니까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반등 지점인지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은 아닐 뿐. 그래서 노을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상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렸고 현재 구간이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남기고 이거는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노을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4x4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따상 갔던 때가 꽤 엊그제 같은데 지금 주가가 참 슬프게도 오늘 좀 3% 좀 밀리긴 했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역시도 좀 빠르게 정리하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그래 좀 홀딩하자 이런 게 좀 나을런지요? 요거는 좀 더 가져가 볼게요. 네, 저희한테 또 수익을 또 많이 안겨주기도 했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주가 보시면 이번 달 초까지는 다 좋았어요. 저희 모든 종목이 이번 9월 초까지는 드디어 이제 가는가 보다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좀 가다 말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팔 걸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일단 좀 더 가져가 보는 걸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항상 이 종목은 16,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상하게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그 사명이 4x4, 4 곱하기 4니까 이상하게 이 16,000원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다. 그 얘기 드렸었는데 진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지난번에도 16,000원 갔다가 이제 2만 원 넘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시했던 손절가 이탈했지만 이거는 팔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수익 구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손절가를 몇백 원 낮춰가지고 15,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좀 보유하자. 4 곱하기 4 이런 공식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주 신박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주인데 자동차 섹터 그 업황 이런 것들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지금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 계속 들고 가도 좋다.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자동차를 좀 여기 나온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많이 추천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 수익 특별한 이유가 실현 있으세요? 그게 이번에 이제 수출 현황을 보니까 다른 산업들이 다 조정이고 다 안 좋은데 자동차 쪽만 많이 팔았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뭐 반도체 수급난도 있고 그랬지만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우리가 투자하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시해 드렸었고 인지컨트롤스도 이제 지금에야 이제 간신히 수익 구간에 들어왔지만 제가 처음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을 때가 이제 7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게 진짜 가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른 자동차들을 다 수익 실현하고 이제 후발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지컨트롤스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 잘 견디신 분들은 한 달 반이군요. 잘 견디신 분들은 이제 수익 낼 준비하시고 제가 목표가 깔끔하게 10,000원 드렸잖아요. 지금 7,000원대 놀다가 이제 8,000원대 왔습니다. 오늘 장중 기준으로 8,845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9,000원 임박했어요. 9,000원 넘어가면 뭐 10,000원 금방이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정말 보기 드문 자동차주이고 또 지금 최근까지 전기차 쪽이 좀 많이 움직였었다면 다음은 이제 수소차나 또는 뭐 UAM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다음 모빌리티의 수급을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바로 이 종목이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인지컨트롤스는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8,2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사셔도 좋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좀 유지, 보유 이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세아특수강, 세아 관련 종목들 좀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철강 쪽 갖고 계시네요. 지금 뭐 눌림목으로 봐야 될지 더 빠질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리뷰 한번 잡아볼까요? 네, 세아특수강은 이제 지난번에 네옴시티 이런 거 이슈가 있었을 때 같이 이제 올라갔었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건설업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종목은 좀 올랐고 일부 종목은 좀 내려왔는데 현재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오늘 물론 추세를 이탈한 거는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낙폭이 컸고 오늘도 아침에 잠깐 반등은 했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하면서 약간 지금 좋은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하락했을 때 거래량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은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 중에서 좀 이제 겁나는 분들, 나는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 들고 가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신 분들이 오늘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은 샀어요. 또 오늘 같은 날에. 그래서 수급이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를 한 뭐 150원 정도 이탈하긴 했는데 저는 좀 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랑 같이 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유신이나 또는 뭐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도 다 비슷하게 오늘 장중에는 좀 내리 꽂았다가 한 3시 이후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살짝 살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 손절할 때 하더라도 지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뛰어오르는 거는 보고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손절가 하향 조절해서 세아특수강을 저는 보유 의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말씀하신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싶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어떻게 좀 우리가 리딩해 봐야 되나 관련한 기사들과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적풍 이렇게 2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렌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지금 QR코드 여기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85번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신호주 대표님의 인터지스라는 종목 이제 리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테마로 좀 속하는 종목인데 뭐 추석도 있었고 앞으로 또 설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을 겁니다. 이 테마는 점차적으로 좀 오르는 듯 했는데 오늘은 좀 빠졌어요. 시장 여파 역시나 받았네요. 네. 역시나 뭐 시장의 효과를 받았지만은 제가 앞전에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수익 시연을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그 다음에 강달러 수혜주 이제 2가지 포인트를 제가 집어드렸죠. 일단 환율 자체가 지금 다시 1,40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중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마주의, 로지스틱스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수익금을 어떻게 받냐? 달러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이미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주가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향을 좀 시켰는데 이번에는 조정을 받고 나서 여기 있는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이제 원사이드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슈팅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좀 그대로 유지하고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레드캡 투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여행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면서 야 이제 항공주 관련한 테마 섹터 여행주들 좀 잘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레드캡 투어 일봉 차트 보면 그래도 저점 올리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언제까지 좀 홀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여행주가 그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 뭐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은 보통 어떤 주식들이 잘 가냐면은 렌터카 관련주들이 잘 갑니다. 일단 제가 원래 대장주로 치면은 항공주를 가지고 오는 게 맞았는데 왜 이렇게 렌터카 관련주를 가지고 왔냐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불안정함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좀 이제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그리고 실적이 좀 이제 받쳐주는 그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레드캡처의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달러가 이제 강세이고 그 다음에 뭐가 강세냐면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현찰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통 대출 같은 걸 끼고 사기 때문에 어떤 좀 이제 돈이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거는 금리라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중고차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좀 이제 렌트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돌리면서 수요가 같이 그리고 일본인 여행객까지 좀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식은 쭉 들고 가는 게 인지상정이다라고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강한 의지 피력을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유니트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은 좋은데 2차 전지 산업이 좀 뜻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가도 뜻대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래도 지금 선전 중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하세요? 저는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거를 예전에 보시면은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언제로 돌아왔냐면은 딱 이제 상장했을 때를 이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2016년에 상장을 했을 때가 이제 저가가 4,439원이었죠. 근데 유상증자 때문에 좀 이제 권리락이 발생한 이제 차트라는 걸 좀 이제 참고해 주시고 일단 여기에 있는 수익 중인 주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딱 이제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코로나 때 매수한 사람들 말고는 아마 수익 중인 사람이 없을 거고 마이너스 4%면은 전 굉장히 좀 이제 준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예 여기 이제 밑에 구간까지 내려갈 걸 이제 좀 사실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이제 모아 가신다면은 지금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뜨겁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좀 무너진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이제 반도체도 하니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군들을 보면 어떤 게 많이 떨어지냐면은 그냥 순전하게 이제 컴퓨터만 한다든지 그런 건 많이 떨어지지만 항공 이제 PCB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까지 그런 걸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인데 유니트론텍은 지난번에 뭐 자율주행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유니트론텍은 예전에 피델릭스와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전쟁에 반도체 품귀 수혜주로 한번 얽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목표가는 굉장히 제가 소심하게 굉장히 짧게 드렸어요. 4,500원까지는 다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유니트론텍은 좀 들고 가자, 준수하다. 종목이 아주 예쁘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대한뉴팜 보겠습니다.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또 돼지열병 발생됐다라고 하면서 긴급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1분 전에 이런 기사들도 좀 올라왔네요. 그러면 관련주들 내일도 좀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 워낙 좀 윗꼬리도 많이 달리는 종목이라서 네. 초단타로 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단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한번 수익 실현한 경험은 있는 종목입니다. 한 몇 번씩 먹었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은 기업 실적이 쭉 증가했는데 주가는 이제 그대로이고 평소에는 이제 뭐 10,000원 구간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친구인데 오늘 9,700원까지 떨어졌죠. 사실 저는 이걸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저점을 찍었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올랐던 종목이 오늘 뭐 대화제약이었나 그랬을 건데 그리고 이제 돼지 열병 관련주를 하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군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게 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군들은 보통 이제 뭐 꿈하고 희망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하락장이 되면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걸 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한유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돼지 열병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상기후 그걸로 인해서 미국에서 뭐가 발생했냐면은 갑자기 미국에 있는 농장에서 조류의 50만 마리를 좀 이제 도살 처분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춘천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퍼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이제 안정을 찾는다면은 보통 이 기업은 15,000원까지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시세를 주는 친구기 때문에 근데 포인트는 이 15,000원이 아니고 이 15,000원보다 한때 이때보다 기업이 더 발전을 했는데 주가는 이제 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아직 매수하신 분이 있다. 매수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좀 이제 새롭게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좀 목표가까지는 좀 가져가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좀 관련해서 경농 살펴보겠습니다. 8월 16일에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는 13,500원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은 좀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반등하고서 올라갈 여력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경농 같은 경우에도 아까 대한유팜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저는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점점 증가했는데 주가는 이제 싸진 걸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이제 1,200원이라는 구간은 뭐 잘 주지는 않는 구간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도 이제 폭락장이었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무역전쟁 때도 떨어졌고 뭐 코로나 때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하락을 겪으면서 이제 1,250원 이라는 가격이 오게 되었는데 이거는 기업의 분석을 한번 딱 들어가 보면은 2019년에 87억을 벌었고 143억, 168억 근데 2분기에만 몇 억을 벌었냐면은 486억을 벌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뭐 곡물 가격이 지금 베트남, 인도에서도 이제 하락하는 걸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 가격이 이렇게 식량대란이 오면 언제 가격이 오르냐면은 겨울에 오릅니다.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농이라는 기업도 이제 기업을 보고 끝까지 홀딩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홀딩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분들 든든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코나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정치 테마 쪽으로 좀 엮어서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일단 코나이는 오늘 그래도 종가 16,150원에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들은 사실 빠르게 움직이고 또 빠르게 소멸되잖아요. 다만 뭐 그런 점이 뭐 있긴 하지만은 이거 이재명 관련 테마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정책 테마주라고. 그쵸. 그런데 최근에 패턴들이 어떠냐면은 한국 정보 인증이라든지 에이텍TN이라든지 원래 그냥 인맥주였거든요. 원래 그 인맥주였는데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거래 정지에서 이제 환골 탈퇴해가지고 이제 다시 기업의 위치를 찾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16,000원이라는 가격의 구간은 언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16,000원이냐면은 오늘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10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뭐 들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게 10만 원까지 올랐다가 나중에 투심이 꺾여버렸는데 기업의 실적은 좋아졌는데 저는 근데 가지고 오는 게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가격은 조정받고 그런 건 나중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나중에 횡보장만 되어도 주도주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거는 애플페이 이슈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 때문에 제가 거의 단기 종목으로 드린 거여가지고 17,700원까지 무리 없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리 없이 코나이 들고 가도 괜찮다, that's okay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AS 봐드렸습니다. 더 깊게 궁금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릴 거고요. 빠르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핸드폰에 QR코드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링크 나올 겁니다. 참여 코드 번호 물론 있습니다. 4885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그리고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호주 대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제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지치시고 이제 좀 이 시장에 이제 염증을 좀 느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리프레시하게 오늘 오전에도 사실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상세하게 왜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진짜 어떤 섹터를 좀 이제 담아야 되고 다가오는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종목도 이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따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 내리는 증시 속에서 우산이 되어줄 솔루션이 궁금하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고 스크롤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있어요. 그 밑에 버튼 입장하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 전략주를 만나보는 코너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전략 스포일러 게임 코너로 들어왔는데요. 왕자의 게임 적풍 전문가님 신호주 대표와 오늘 함께 어떤 또 전략주를 살펴보게 될지 먼저 적풍 전문가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르쉐 상장이다. 아, 왠지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자동차 쪽인가 생각도 들고요. 전문가님, 네. 힌트를 좀 이렇게 확 주셨네요. 저는 이제 자동차주로 이번 월말까지 그냥 끝까지 하고 가볼 생각입니다. 네. 묻지 말고 더블로가 이런 느낌으로. 네, 좋은 종목이 너무 많고요. 네. 또 재료도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허황된 테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업종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독일에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월말에 상장하는 29일입니다. 그날 독일에 상장하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제 쪼개져 나오는 이제 포르쉐인데 이번에 포르쉐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르쉐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냐면 공모에 이번에 모집된 돈들 중에서 약 한 50%를 내년에 배당으로 준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당근을 내건 상태여가지고 이번에 그렇다면 내가 포르쉐 차는 못 사지만 주식이라도 사서 이걸로 벌어가지고 한번 포르쉐를 사자.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예선테크라는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포르쉐 관련해가지고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정도 나온 그런 종목인데 지난주도 우리 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슈가 돼서 시세가 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좀 재료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포르쉐 상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포르쉐는 못 사도 이 주식만큼은 좀 사야겠다. 왠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좀 눈길이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통해서 어떤 종목일지 좀 더 파악해 보시죠. 두 번째 힌트가 쏟아지는 전기차 견적 의뢰 감당이 어렵다. 와, 실적이 이렇게 막 좋다, 뭐 수요가 많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네. 관련한 사업체들에 막 해달라고 하는 게 맞나 봐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는 이 회사 관계자가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좀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녹색창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인터넷 포털을 향해서 보게 됐는데 그 회사 관계자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쏟아지는 전기차 견적 의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는 일단 이쪽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현재
앞으로의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포르쉐 상장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얘기를 회사에서 직접 언급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미 사실 관련주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자동차주 추천드려서 에코플라스틱 수익 많이 났죠. 명신산업도 수익 냈죠. 뭐 SP 시스템도 수익이고, 이번에 또 인지 컨트롤스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주는 제가 좀 그래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많은 분들이 잘 추리해서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맞추고 싶어요. 자동차, 전기차 부품 관련주가 아닌가 싶은데 세 번째 힌트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힌트는요. 바로 자회사 3기 EV 올해 상장을 추진 중이다. 뭐 이 정도면 거저준 거, 다 준 거 아닌가, 전문가님? 네, 그래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은근히 이렇게 알려드릴까. 전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뭐 이 종목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지난번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을 제가 드려서 총 3번 들어가서 3번 다 수익을 드렸어요. 근데 국전약품이 자회사 상장 이슈로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올랐던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제가 종목명이 뭔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도 포르쉐 쪽에 재료가 있고 월말 쪽에 재료가 있죠. 그리고 남은 하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9, 10, 11, 12월 중에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자회사가 배터리 쪽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상장 준비 중이라서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종목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이제 제가 공개해 드릴 거니까 한번 이 종목으로 또 여러분께 큰 수익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를 보고 우리 너튜브의 분들이 포르쉐 상장 후덜덜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포르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송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10명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립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그 종목 지금 노란톡방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샵 3772번으로 적분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은 이거 같아요. 종목 이름 맞춰주신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오늘의 힌트 좀 정리해보고 와서 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는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르쉐 상장이었고요. 두 번째, 쏟아지는 전기차 견적 의뢰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만큼 일감이 많다는 거고. 세 번째, 자회사의 3기 EV 올해 상장 추진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부합하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세요. 지금 QR코드 여러분들 나올 거고요.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맞추신 분들 10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신호주 전문가님도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어떤 또 종목들을 힌트로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힌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돌아온 식량의 대란이다. 분명히 이 섹터 포트 안에는 경동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종목을 들고 오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제가 뭐- 허를 찔렀나요? 아, 네. 일단 비슷한 거고요. 네. 너무 많이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이슈 자체가 아직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최근에 나온 이슈들 보면은 지금 흑해가 이제 어느 정도 봉쇄가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 쪽으로 뭐 이제 곡물 수출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조항을 다시 이제 들이면서 러시아가 좀 이제 협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흑해를 봉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뭘 기다리고 있냐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겨울이 되면 에너지 가격하고 이제 식량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흑해가 다시 봉쇄가 된다면은 금리 인상 시즌에 맞춰가지고 뭐가 오르냐면은 곡물 가격이 다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식량 대란이 온다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주가가 테마가 받기 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으면은 다시 매수해주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이제 종목 한번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한번 잘 추리해보자. 관련주들 아까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식량 안보 경고등이 켜졌다. 와, 확실하게 그 관련 섹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고요. 그리고 네. 기후변화, 그리고 러우 전쟁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일단 심각하기 때문에 유럽 쪽에 그 문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발생했고 그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지난달에 보면은 뭐 사당역도 물에 잠기는 등 이제 난생 처음 보는 거의 저도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뭐 사당역도 뭐 물에 잠겼고 그리고 옆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가뭄이 나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아예 강이 말라버려 가지고 농사가 아예 안 되는 등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건초 같은 것도 안 나고 사료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뭐 사료 관련주라기보다는 곡물 관련주이고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러우 전쟁으로도 얽힐 수가 있고 앞으로 기후 이상으로도 얽힐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예전에 이거는 뭐 곡물 쪽에서 진짜 대장주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점 대비 지금 시장 대비 몇 토막이 났냐면은 3분의 1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예전에 대장주였던 거 충분히 추리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힌트는 제가 세 번째에서 공개를 해야겠죠. 일단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대장주였다. 지금 차트 보면서 그건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국인이 다시 죽죽 판다. 농장의 이야기 때문인 걸까라는 생각 듭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 같습니다. 기후, 곡물, 이 테마를 모두 엮고 있는 이 종목 전문가님, 뭐 글자까지 조금 뭐 얘기해 네. 주실 수 있나요? 몇 글자인지도? 일단 영어로 이걸 해석하면은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 농장 이야기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저게 또 힌트다. 저기에 이제 다 들어 있고 저도 네. 사실 이걸 짜는데 너무 대놓고 드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가에 있는 건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최근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제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엑시트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바닥을 찍었던 종목들 중에서 지지선을 이탈한 종목들 물론 아무거나 뭐 막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신뢰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좀 재료 자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외국인 매수세까지 있고 실적도 괜찮다. 그럼 충분히 저는 뭐 매수 가능 이제 종목이라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전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너튜브에서 러브 스토리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센스 있는 답변 올려주고 계신데 농장 이야기가 큰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알겠다, 그거구나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 바로 보내주세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 노란톡 들어가셔서 종목명 얘기하시면 정답자분께 10명 커피 쿠폰 저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두 분의 전략도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봉 전문가님, 힌트가 정말 많았는데 종목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종목은 세 번째 힌트에 나왔던 바로 3기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기억하기 뭐 정말 쉬운 이름이고요. 네. 가격 전략을 빨리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늘 하락했지만 저는 기회라고 보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좀 아래쪽으로 좀 잡아봤는데 하단 구간은 4,0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4,600원 정도 잡았으니까요. 아마 내일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4,000원 구간까지 떨어지는 거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정고점을 살짝 넘기는 5,500원 구간으로 설정,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이렇게 잡았는데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하락하면 그걸 기회 삼아서 잡자. 요거니까요. 오늘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세한 전략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신다고도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신호주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 또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오픈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가격 전략하고 그리고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그 투자 포인트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시장이 좀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좀 이제 시세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하고 안 오르는 종목 그거를 뭐 작두 맞추듯이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가는 종목하고 이제 안 가는 종목은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걸러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필터링 작업까지 제가 모두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따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밤 8시부터 전문가님 신호주 대표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이 되어줄 수 있는 솔루션 궁금하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치시고요. 스크롤 밑으로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매매 시점 따라서 실제 수익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이 점은 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되겠고요. 알차고 또 좋은 정보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